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겨울의 막바지인 듯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만났던 거절에 관한 관계의 안목 중에 두 번째 이야기로 제3장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관계의 언어, 즉 소통입니다. 그중 적정 대화의 범위를 찾는 법, 유목민과 정창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낭독할 부분은 우리가 생활 속 대화 안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의 높이를 알 수 없을 때 넘는 선의 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적정한 대화의 범위.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모와 포모. 최근 조모 스타일을 추구하는 조모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조모는 놓치는 것의 기쁨이란 뜻이다. 조모족은 가기 싫은 회식이나 모임에 나가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하며 자기만의 시간 갖기를 좋아한다. 사회적 평판이나 기회를 애써 잡지도 않는다. 일상에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지금 설레지 않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도 조모족의 특징이다. 한편에 조모족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포모족이 있다. 포모족은 놓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포모족은 집단에서 소외돼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나 평판을 놓치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이들은 갈 수 있는 모임은 가리지 않고 참석하며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애쓴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다수의 포모족과 소수의 조모족이 함께 일하며 서로 부딪힐 때가 많았다. 자주 회식을 가지려는 포모족과 빠지려는 조모족, 주말에도 모임을 가지려는 포모족과 주말에는 전화를 꺼두는 조모족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최근에는 조모족이 대세가 되면서 포모족과의 충돌은 줄어든 반면 같은 조모족 사이에 자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유목형 조모족과 정착형 조모족이 만나 사생활 노출의 범위를 두고 다투는 시기다. 대화의 영역. 얼마 전이었다. 퇴근 시간 5분 전 조모족인 최희 팀장이 천천히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선생님, 회사 앞에 차가 도착해서 지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빨리 내려가 보세요. 그런데 누가 데리러 왔나 봐요. 늘 혼자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최희 팀장이 누군가의 차를 타고 간다고 하니 그게 누군지 궁금했다. 네? 그건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내 질문이 갑작스러웠는지 최희 팀장은 말을 급하게 얼버무리며 자리를 떠났다. 내가 또 괜한 걸 물어봤네. 성급히 문을 나서는 최희 팀장을 보며 기분이 씁쓸해졌다. 업무 시간이 끝나고 누굴 만나는지는 사생활의 영역이고 그걸 함부로 물어보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이다. 오랜 시간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회사라는 조직에 들어오면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이 있다. 회사 내에서는 개인적인 일은 될 수 있으면 묻지 않고 대답하더라도 무난한 내용으로 각색해서 말하는 게 관계의 규칙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온종일 업무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었다. 대개는 암묵적으로 인정된 사교적인 언어, 예를 들면 한창 화제인 드라마나 영화, 주식이나 코인, 점심 메뉴 같은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며 친분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이런 식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지만 나도 적응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순전히 내 성향 때문이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친하지 않은 누군가가 나에게 선생님, 개인 다실에 놀러 가도 돼요? 라고 갑자기 물어도 표정이 굳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이 든다. 낯선 이의 방문이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를 청소하고 어떤 차를 준비할지 즐겁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남들도 나 같을 줄 알았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대부분 친하지 않는 동료에게는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특히 불쑥 인스타 계정을 알려달라거나 주말에 어떤 일을 했는지 진지하게 묻는 것은 대화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드는 눈치 없는 행동 중 하나였다. 물론 함께 일하는 동료이면서 경쟁자인 상대에게 언젠가 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사적인 일을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점도 있다. 실제로 사적인 얘기가 왜곡돼 사실 이상으로 부풀려지거나 축소되어 떠돌아다니는 경우를 겪기도 한다. 사생활에 대한 쓸데없는 참견이나 어이없는 설교를 들어야 했던 적도 여러 번 있다. 가끔은 뒤바뀐 사실관계에 분노가 치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이런 일들이 기분은 나쁘지만 견딜 만한 경험으로 여겨졌다. 오해와 갈등, 소문과 평판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주기 때문이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저렇게 받아들이고 말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며 지나치면 그만이다.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 사생활에 민감한 관계의 태도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장점은 사생활이 완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으니 엉뚱한 소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니 소소한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회사 생활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노출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일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 단점은 내 태도가 거리 두기를 넘어 상대방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갑게 보이거나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와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개 우리는 장단점을 적당히 취합해 적절한 사생활 노출의 범위를 잡는다. 가장 흔한 방식이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한두 명의 동료와 사생활을 공유하는 친밀감을 유지하며 그 위의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중립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중립적 관계는 각자의 평화로운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고육직책과는 별개로 사생활의 영역에 대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나는 좀 더 친해지고 싶고 그에 대해 알고 싶은데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친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상대를 보면 속상할 때가 많다. 상대 역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다가오는 내가 부담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드는 사생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타고난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공개가 꺼려지는 내밀한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비유하면 호텔에서 볼 수 있는 귀금속 보관용 금고 정도의 크기로도 충분하다. 금고 안에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떳떳하지 못한 비밀들이 들어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그곳에 고요히 놓여 있다. 접근 불가의 사적인 영역을 이처럼 작게 설정하는 이유는 내가 추구하는 관계 성향이 유목적이기 때문이다. 유목형과 정착형.
사생활의 영역을 설정하는 성향은 크게 유목형과 정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목형은 넓은 초원이나 사막을 횡단하며 거처를 옮기던 유목민처럼 공동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류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유목민의 후예인 키르기스스탄인처럼 계절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어디에서든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텐트, 유르트만 있으면 된다. 이동식 거처인 유르트는 함께 이동하는 무리의 도움 없이는 세우거나 허물 수 없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집이다. 완성된 유르트는 한 가족의 거처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돌아가며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가지며 낯선 여행객에게는 대가 없이 개방되는 공동의 거처이기도 하다. 유목민에게 내 것이란 내가 독점하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리고 있는 대여의 개념과 유사하다. 떠날 때는 흔적 없이 떠날 수 있어야 하고 함께할 때는 텐트 중심의 온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영혼의 교류를 원하는 열정적인 수행자들, 새로운 곳을 가는데 주저함 없이 자유로운 개척자들은 유목형 관계를 지향한다.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그들에게 친밀한 관계란 자신의 유르트의 상대방을 들이고 타인의 유르트에 발을 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들이 추구하는 관계의 목적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혼의 짝을 찾는 것이고 서로를 지켜줄 단단히 결속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유목형의 반대편에는 정착형이 있다. 최이 팀장처럼 정착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 소유의 땅과 타인의 땅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만의 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내 생명과 존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정착형에게 관계란 내 영역의 끝에 둘러쳐진 울타리와 타인의 울타리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정착민들에게 친밀함이란 정해진 시간에 손님을 초대하고 준비된 음식을 대접하고 가야 할 시간에 가는 규칙을 바탕으로 한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런 명확한 구분은 타인과 뒤섞이지 않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타인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이들이 맺는 관계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들이 모여 만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각자의 능력이 돋보이는 창의적이고 섬세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서로의 울타리를 낮춰야 한다. 관계에 있어 유목형과 정착형,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관계의 유목민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정착민이 되길 권유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성향만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조모족과 포모족, 유목민과 정착민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그래서 나 또한 상대에게 그런 취급을 당한다면 타인과의 관계는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목과 정착의 적당한 교집합을 찾는 것이다. 내가 찾아낸 교집합은 낮은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다. 울타리가 높은 정착민과 울타리가 없는 유목민의 적당한 타협점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 상대가 생기면 먼저 낮고 헐거운 울타리를 만들어 나를 잘 보이게 한다. 그 안에서 상대가 건네주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며 그가 이루어가는 소소한 성과들을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울타리를 낮추며
진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낮아진 울타리 사이로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로를 구분짓는 울타리가 높을수록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어떤 정서적 연결고리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내가 판단하기에 괜찮은 사람만을 울타리 안에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런 태도는 울타리 밖에 더 넓은 세상에 존재할 우연이라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다. 우연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겠는가. 그들은 오직 진솔하게 주고받는 내 이야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오늘 일하는 큰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나의 울타리를 조금 낮추고 소통하면서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